체력이 딸리면 집중이 안 돼요. 공부도 안 되고. 100페이지 보다가 어느새 99페이지 보고 있어. 체력이 딸리면. 예?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하시면 신체적으로 반응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여기에요, 여기. 뒤통수 쪽하고 어깨하고. 여기가 뻔해. 그래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머리를 쓰면은 산소가 많이 낭비됩니다. 산소 소비가 많아요. 예? 그 여기가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계속 머리를 돌려야 돼, 이렇게. 계속. 수업 시간에 돌리고, 꿈속에서도 돌리고, 계속 돌리고. 예? 어지럽지 않을 정도로 계속 돌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돌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도 좀 펴주고, 뒤로 한번 제끼고, 이런 식으로. 자, 울산의 그 원장님은 재미있는 원장님이 돼가지고, 항상 수업 시간에 중간에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 체조시킵니다. 시작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번 토요일 날 어쨌든 특강을 하는데, 일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꼭 참석해서 마무리를 좀 하시고, 판례 집은 특강 마치고 던지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잔씩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잔씩. 그러면 7월달 문제풀이가 슬 끝나갈 때쯤 되면은 같이 이렇게 성화돼서 확실한 실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봐가지고 소화가 되려면 혼자서 그냥 봐가지고는 힘들어요. 우선은 강의를 정확하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장? 한 장씩, 한 장씩.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주말에 오시면 좀 힘드셔도, 저도 힘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200페이지 보전금 횟수를 보겠습니다. 그럼 미리 좀 읽어오세요. 미리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자, 우선은 보전금 횟수란 말은, 우선은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전금 횟수, 보전금 청구가 아니에요. 횟수. 그래서 이거는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경매가 됐을 때 보전금 횟수. 자, 보전금 횟수는, 그죠? 첫째는 우선 변제가 있고,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그럼 우선 변제 받는 사람은, 그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변제. 자,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대항력만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언제까지 갖춰야 하느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읽어보세요. 예전에 한참 전에 경매 신청 전에 잘못 출제를 해가지고 전원 답처리 됐습니다. 신청이 아니고 등기 전에. 여기 핵심입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같은 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래서 하여간의 핵심이 등기 전에 요겁니다. 자,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을 일반 임차인이라 합니다. 일반 임차인. 자,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소액 임차인. 자, 그러면 우선 변제는 저당권자하고 비교했을 때 대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그런 뜻이 최우선 변제. 그러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뭐냐? 이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서울만 기억하라 말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또 시행령, 법에서 바뀐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바뀌었어. 법에서 바뀌는 거하고 시행령에서 바뀌는 차이가 뭐냐? 법을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돼. 근데 시행령으로 바꿀 때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만 해버리면 바뀝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게 얼마인지 나는 기억도 안 해. 왜? 시험 치기 전에 또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억 5천에서 1억 6천5백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서는 얼마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럼 과거에 이제 바뀌기 전에 1억 5천을 칩시다. 지금 뭐 1억 6천5백이라 치고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 자, 1억 5천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사람을 뭘 한다고? 소액임차인. 그럼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게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렇게 5천. 서울에서 이야기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아마 지금은 1억 6천5백 이거는 뭐 6천인가 뭐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걸 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왜 또 바뀌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시행령으로 바꾸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잖아요. 국회를 통과하는 거는 힘들지만 대통령이 바꾸는 거는 금방금방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갖췄는데 저당권은 3월 1일 날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자도 언제나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당권자도 우선 변제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 이렇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끼리는 성립 시기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됩니다.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그래서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찌꺼기 있으면 임차인이 받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사람이 지금 서울인데요. 주택이 서울이거든요. 서울인데 보증금을 줬는데 1억 4천이 보증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라 말입니까? 소액임차인. 그럼 이 사람이 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맞죠? 소액임차인이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우선 변제권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최우선 변제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이 이제 경매가 됐습니다. 낙찰이 됐어. S한테. 낙찰이 되면은 S가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를 합니다. 그럼 배당 순서를 이제 알아야 된다고. 제일 먼저 누가 받아갈까요? 임차인이. 요거를 제일 먼저 받아가죠. 요거는 선순위보다도 먼저 받아갑니다. 그러면 과거로 치면 얼마? 5천. 5천만 원을 임차인이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등이다 말이에요. 1등. 2등이 누굽니까? A죠. 2등. 3등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1억 4천 중에서 5천을 빼면 1억 1천 있죠. 그 1억 1천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아닙니까? 우선 변제는 요거보다 후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1억 1천에 대해서 3등으로 임차인이 받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등은 누구? 을이 얼마? 5천. 2등이 누구? A 받아가고, 3등이 누구? 5천을 뺀 나머지 1억 1천에 대한 을. 이게 3등이라고. 이해가 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넘겨보세요. 201페이지. 거기 보면은 뭐가 있느냐. 6번 한번 보세요.
양괄호 1번에 우선 변제권 해가지고 양괄호 1번에 우선 변제권. 지금은 바뀐 게 그 소액 임차인은 1억 6,500이고 최우선 변제는 5,500이네요. 5,500. 500만 원이 더 꼬름하다 그죠? 5천만 원. 그래 바뀌는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보느냐? 거기 그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자,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 그 우측에 제가 뭐를 하나 써놨죠. 뭐라 써놨습니까? 최선순위 슈퍼 임차인. 요래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요 임차인 위에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응? 임차인 위에 아무도 없고 임차인 밑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5월 1일 날. 그러면 을이 우선하죠. 요 저당권 잡다 을이 우선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 자기 위에 저당권이 없으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슈퍼맨이라 합니다. 슈퍼맨. 슈퍼 임차인. 한번 해보세요. 슈퍼 임차인. 뭐 슈퍼마켓을 빌리나 이리 생각하지 말고 힘이 세다 이 말인데 슈퍼맨. 예. 자, 이 사람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최선순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 밑에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A가 경매 신청해서 이렇게 낙찰되면 을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A가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데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은 자, 이 임차인은 슈퍼맨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요? 임차인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기간이 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 자세히 보면은 임대차가 존속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6번에 보면은 자, 임대차 존속 중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가 존속 중에 지금 경매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임차인은 세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은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저당권자가 들어왔죠. 선순위 저당권이 없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해서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임차인이 해지를 해가지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대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임대차를 해지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살겠다 말입니까? 나가주겠다 말입니까? 나가주고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아가겠다. 저당권자보다 먼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선 변제 받았는데 부족해. 다 못 받았어. 보증금 중에서 일부만 지금 우선 변제 받았어. 그럼 나머지는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나머지 보증금 받을 때까지 다시 대항력을 주장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슈퍼 임차인. 자기 위에 저당권이 없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뭐라 한다고? 슈퍼 임차인. 지 맘대로 다 한다. 그래서 임대차가 존속 중에 주택이 경매돼서 낙찰되어도 을의 조치는 대항력을 바로 주장해서 살 수도 있고 대항력 주장 안 하고 그죠?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요구해서 그죠?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도 있고 또 배당을 요구해서 받아갔는데 다 못 받았어. 그럼 다시 대항력을 주장해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무슨 말이냐? 거기 한번 보세요. 6번에 6번에 박스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디귿하고 리얼을 묶으세요. 디귿하고 리얼. 디귿하고 리얼.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토요일 날 집중적으로 하고 대충 여기는 딱 감만 잡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임대차가 존속 중이라 했습니다.
자, 존속 중일 때 이 을이란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해서 살 수는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존속이 되면 안 돼요. 그때는 해지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 해지를 해야 돼. 해지를 해서 임대차를 종료시켜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차인 입장에서 주택이 경매돼서 낙찰됐단 말이야. 그럼 임차인은 갑에게 해지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고 나가고 싶은데 임차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갑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주로 안 합니다. 안 해. 그럼 뭐 하냐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버립니다. 뭐를 한다고? 배당 요구를 해요.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를 해서 임대차를 종료시켜야 낙찰대금에서 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지를 안 하고 배당 요구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배당 요구만 해도 여기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자,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받았어. 그러면 배당 요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줍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주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해지됩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배당 요구했을 때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이 됐을 때 임대차가 해지된다고.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7번에 보시면, 자, 보정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대항요건이 필요한데,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느냐? 그건 외워야 됩니다. 밑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종기. 또 종기 하니까 뭐 등에 종기는 하나 사지 말고, 종기는 뭐 마지막 길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길. 자, 리얼은 놔두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양괄호 2번 보세요.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맨 밑에 배당 요구 채권, 당연 배당 채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 채권, 당연 배당 채권. 자,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실제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민법의 임대차보다 분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피곤한데 대신에 이거는 실무에서 엄청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주택에 대해서는 주임법 이게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상담 들어오면 여러분이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맨 밑에 있는 거고. 배당 요구 채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이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있고요. 임차인도 있고 전세권자도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그럼 임차인은 이 사람은 보증금을 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전세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법원에서 당연히 배당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거는 당연 배당을 해주는 채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뭐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럴까? 자, 전세금은 등기부에 찍힙니다. 법원에서 유일하게 신뢰하는 게 등기부입니다. 계약서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등기부에 찍히고 보증금은 등기부에 안 찍혀요. 그래서 요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그냥 배당해 줍니다. 등기부를 보고. 근데 보증금은 등기부에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고 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가지고 배당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금은 배당 요구해야 되는 채권, 전세금은 당연 배당 채권 이렇게. 자, 그러나 또 이래 되겠죠. 그러나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 이래 나오잖아요. 등기가 되면 보증금도 등기되거든. 그러면 이제 뭐야? 이것도 당연 배당 채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법원에서는 뭐를 중시한다고? 등기부를 중시한다고. 등기부. 자, 그거 말고는 별로 할 거 없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202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5번에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자, 소액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거기다가 줄짝. 자, 주택가액은 주로 낙찰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 그게 중요하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그거를 주택가액, 낙찰가액이라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 그 말은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췄지만, 그죠? 서울의 주택인데 보증금이 1억이야. 그럼 뭐요?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인. 그러면 을이 들어오기 전에 이 주택에 A라는 은행에서 저당권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2월 1일 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 1순위 배당, 2순위 배당 이래 됩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을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받잖아.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얼마라고? 5,000원을 칩시다. 5,500 하지 말고 5천만 원 이렇게 칩시다. 그리고 5천만 원만큼은 A보다도 먼저 받아가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A가 1억을 대출하고 저당권을 잡았어. 을의 보증금이 1억이야. 근데 A가 경매를 넣었어. 낙찰이 됩니다. 낙찰 이렇게 됩니다. 낙찰. 자, 예를 든다면 이 임차인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A보다 뒤에 온 임차인이 예를 든다면, 그죠? 예를 든다면 을다시도 있고 을투다시도 있어. 소액 임차인이 세 사람이야. 세 사람이라고. 그러면 세 사람이면 A보다 먼저 받아가는 돈이 얼마예요? 총 1억 5천 아닙니까? 맞죠? 1억 5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A가 경매를 넣었어. 자, 주택이 낙찰됐어. 그러면 을도 5천, 을다시도 5천, 을토다시도 5천, 종합해서 1억 5천을 A보다 먼저 받아간단 말이야. 그럼 낙찰 금액이 얼마냐? 1억 5천 10원이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하면은 자, 을하고 을다시 요 세 놈을 별명을 하나 불러줄게. 옆에 써놔라. 을다시 을토다시 소액 임차인을 귀신이다. 이렇게 귀신. 자, 귀신들이 먹어가는 게 얼마라고? 1억 5천 제일 먼저 받아가. 그럼 낙찰대금 1억 5천 10원에서 1억 5천을 귀신들이 받아가죠. 얼마 남았습니까? 10원. 그럼 은행에서 1억을 빌려주는데 10원밖에 못 받아가요. 은행. 그럼 은행은 뭐합니까? 뭐하기는 자살 준비하지. 응?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노 이래갖고. 자기는 임차인이 없을 때 주택에 깨끗한 주택에 저당을 잡고 1억을 줬잖아요. 그런데 뒤에 서물서물 귀신들이 몇 명 들어오더만
귀신들이 다 받아가 버리고 지가 받을 거는 10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주택의 담보를 잡고 빌려줄 때는 굉장히 조사를 상세히 합니다. 임차인이 있냐 없냐, 소액 임차인이냐 이런 거. 그래서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는 그냥 대출해줘요. 근데 주택은 소액 임차인 이것 때문에 은행에서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은행에서는 항상 법률 전문가 처럼 취급되는 그 직원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거 판단하려고. 자,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 소액 임차인이 1억 5천을 먼저 받아가고 은행에서는 10원만 받아간다면 은행은 대출을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도가 붕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뭐냐? 자, 이 1억 5천 10원에서 반으로 나누라 이 말입니다. 나누라. 나누기 굉장히 어렵다. 빨리 나눠봐라 얼마인지. 뭐 계산 안 해야 된다. 반이다 생각하죠. 자, 반은 소액 임차인이 을하고 을다시하고 을투다시하고 가져가고 반은 A 저당권자가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반씩 나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소액 임차인을 너무 보호해버리니까 소액 임차인이 1억 5천 먹고 은행은 10원 먹고 이래 되잖아요. 그럼 은행은 대출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그걸 절충하기 위해서 이 낙찰대금, 그걸 주택가액이랍니다. 낙찰가액의 2분의 1만큼을 소액 임차인이 나눠 먹고 나머지 2분의 1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먹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건 실무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 시간에 하려고 남겨뒀습니다. 원래부터 판례 시간에. 그래서 판례 혹시 듣지 못한 분들은 촬영을 하니까 그 영상이라도 보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그 그림하고 밑에 박스 있죠? 그림하고 박스 그 문제는 토요일 날 판례 특강할 때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들어주시기 바라고. 자, 임대차의 존속기간 보면은 최단기간이 몇 년이다? 2년. 그죠? 2년. 자, 2년이다. 자, 그것만 보고 오늘은 그 정도 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최단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야. 상가는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야. 최장기간 20년, 최장기간은 20년이다. 요거는 폐지됐다 그랬습니다. 최단기간만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보장을 해주겠다고만 있단 말이야. 그럼 주택은 2년 보장, 그죠? 상가는 1년 보장. 이게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번 봅시다. 계약을 했어, 두 사람이. 그러면 1년을 계약할 수도 있고 3년을 계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딱 기준에 있어요. 최단기간 보장이 2년이죠. 2년보다 많이 이거는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계약상으로. 그럼 이때는 계약대로입니다. 계약대로 3년간 임대차를 둘 다 준수해야 됩니다. 3년으로 계약하면 3년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나 최단기간보다 작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간다. 자, 법대로가 무슨 말이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1년을 주장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고, 주인이 마음에 들면 최단기간 2년을 주장해서 살 수도 있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선택권이 있다고. 이 선택은 누가 한다고? 임차인이 합니다. 임차인이 선택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최단기간보다 초과해서 정하면 그때는 정한 대로, 최단기간보다 미만으로 정하면 선택을 한다. 1년을 미만을 선택하든지 2년을 선택하든지.
그거는 임차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됐나요? 할 거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 마지막 한 번 더 있죠? 한 번 더 있으니까 여기고 좋네. 그 다음 주에는, 지금 남은 그 상가까지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가담법하고 실명법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가담법이 좀 어렵거든. 그리고 실명법은 점수 보따리야. 최근에 조문이 10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2문제를 계속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여튼 그 토요일 날 오시면 하여튼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까 미리 조금 이렇게 사무실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충이라도 한번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